4월 15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2% 하락한 2670.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4% 하락한 852.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대동전자, 비트나인, 라이트론, JMB, KBI메탈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오늘은 재료가 붙어주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이었네요. 이 중에서도 테스는 삼성전자양 HBM 장비 수주 단독 기사가 있었으며 엔젯은 글로벌 반도체사와 공동으로 미세 패턴 인쇄전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유리기판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해졌고요. 또한 윈팩은 최대 주주인 어보브 반도체가 윈팩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100%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전력설비 전선 섹터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기술 확산으로 전력기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북미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대와 교체 수요도 늘어나면서 전력기기 수요 증가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전선 제조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작년 4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도 전선 섹터의 격포제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력설비 및 전선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3번 비철금속 섹터입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은 비철금속 섹터에도 호재가 되었는데요. 특히 주말 사이에는 미국 재무부가 영국 정부와의 공동조치로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등의 신규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러시아산 비철금속들의 신규 취급이 금지된 것인데요. 러시아는 전 세계 알루미늄의 5%, 구리의 4%, 니켈의 6%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러시아산 비철금속과 관련한 국제 유통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비트나인은 캐나다의 글로벌 IT 및 소프트웨어 회사인 CGI와의 20억 규모 공급 계약 소식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비트나인은 지난 2월 CGI와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판매 중인 솔루션에 비트나인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번들 형태로 탑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비트나인은 이번 계약을 통해 150만 달러 규모를 시작으로 자사 제품 납품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이트론의 상한가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라이트론은 지난 3월 말에 사업 전문화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목적으로 사명을 라이트론에서 빛과 전자로 변경한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어서 대동전자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44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덕양산업은 현대차로부터 약 1조 4천억 규모의 추가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 덕양산업은 2026년부터 2032년에 걸쳐 물량을 공급하며 9,500억 원의 매출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싹은 장중 1:1 무상증자 공시를 하며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큐로컴은 자회사인 이뮤노백스바이오가 개발 중인 에이즈 백신의 연구 개발이 순항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한국석유가 상승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면서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부각되며 해상 운송과 유가 급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란은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에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복 형태는 소극적인 보복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한국석유가 유가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나인이 상승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주말 사이 다이소가 화장품 및 의류 품목 확대 전략 등으로 매출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장마감 전에는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였다는 통계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유바이오로직스는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콜레라가 확산하면서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콜레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유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신규 백신 제조업체 3곳이 콜레라 백신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등 비축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센즈랩이 상승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 내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2년에 걸쳐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샌즈랩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차세대 AI 보안 기술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지속 부각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끝으로 LNK바이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